지난주에 저는 20만 달러짜리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를 단지 9,450달러에 샀습니다. 신뢰합니다. 92,000달러짜리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원래 주인이 사고 없이 트레이드인한 차량입니다. 누군가가 92,000달러에 6% 판매세까지 내고 이 차를 샀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년 전에 이 차를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주고 소유했는데 이제는 아마 제가 9,000달러 정도에 산 가격에 트레이드인한 거죠. 이 차는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에 8인승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듀얼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나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무려 405마력의 6.2 리터 V8 사륜 구동 엔진에 정말 지저분한 22인치 휠과 견인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차를 딜러 경매에서 사서 틱톡에 9만 달러, 에스컬레이드를 9,000달러에 샀다고 올렸어요. 그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 트위터나 X에도 공유됐어요. 여기저기 다 퍼졌죠. 다음날 아침에는 제 이메일로 오늘 바로 10,000달러에 사겠다는 제안이 쏟아졌어요. 문제는 딜러 경매에서 산 차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채 문제가 있고 차를 팔 때 차주들이 이를 숨깁니다. 그래서 구매 딜러인 제 역할은 그 문제들이 뭔지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차는 타이어가 필요하고 뒷바퀴에 브레이크 먼지가 많으며 뒷쿼터 패널엔 큰 긁힘이 있어요. 계기판에 스테빌리 트랙, ABS, 브레이크, 트랙션 컨트롤 경고등이 모두 켜져 있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바로 바닥까지 내려가요. 게다가 이 차는 변속기에 문제가 있거나 캠에 문제가 있거나 가변 실린더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3번 실린더에서 미스파이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이런 차량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하지만 9,000달러라는 가격대에서는 저한테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거고 이 차량에 대한 위험은 제가 책임지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딜러로 경매에서 차를 살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떤 차를 살지 몰라서 이익이 손해보다 많아야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행운을 빌며 우리가 이기길 바랍니다. 먼저 마스터 실린더에 브레이크 오일을 넣어 브레이크 오일과 유압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차를 제 작업장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차를 정비소에 맡겨서 어떤 수리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꼭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수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차장에 가서 이 차를 꼼꼼하게 세차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차를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저희의 실제 수익과 경매에서 저렴한 차를 살 때 겪는 골치 아픈 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플라잉 휠스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지금 이 에스컬레이드 정말 저렴해졌어요. 아까 타봤는데 브레이크가 전혀 안 들었어요. 이건 2015년식에 15만 마일을 탄 차량이에요. 정말 큰 트럭이고 가격이 1만에서 1만 2천 달러 정도밖에 안 해요. 정말 놀랍죠. 타이어도 필요하고 브레이크도 필요하고 아마 브레이크 라인도 필요할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2만 달러 이하로 이 정도 차를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1만 2천 달러면 정말 좋고 1만 3천도 괜찮아요. 1만 4천은 조금 비싸네요. 2륜인지 4륜인지 몰라서 VIN을 스캔해 확인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VIN을 스캔해봤어요. 이 차는 4륜 구동이고 제 예상이 맞았네요. 이 차는 1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어요. 계속 1만 달러입니다. 네, 1만 800달러로 정말 저렴하죠. 계산도 정확합니다. 만약 1만 달러에 살 수 있다면 가성비가 뛰어난 차입니다. 이 차는 원오너 차량입니다. 아직 입찰이 없는데 1만 4천 달러, 1만 3,012달러입니다. 1만 2천, 1만 1천 달러 아직 입찰 없습니다. 1만 달러. 아까 그걸 봤는데 브레이크가 정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브레이크 오일을 점검하라고 나왔어요. 운전은 안 하지만 시동은 걸 수 있어요. 이 차는 사륜 구동이라 정말 멋져요. 계기판에 어떤 경고등이 들어와 있나요? 타이어 추가, 스테빌리 트랙 꺼짐, 브레이크 오일 부족, 스테빌리 트랙, 연료 부족, 타이어 공기압 부족 등이 있고 엔진 경고등은 없습니다. 이 대부분의 경고등은 아마 브레이크 오일 부족 때문일 거예요. 오일 수명은 98%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아마 누군가가 오일 교환이 이미 된 것 같네요. 네, 최근 캐딜락 딜러에서 교환해서 정말 좋아요. 이 캐딜락이 아이언맨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안에는 뭐가 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저기에서 이걸 닫아주세요. 파워 조절 페달이 작동하나요? 네, 작동합니다. 그리고 책자도 있나요? 네, 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11,00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저는 그 에스컬레이드와 알티마를 샀고 오늘 제 작업장으로 가져갈 겁니다. 두 차량 모두 복구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볼 겁니다. 오늘 밤 에스컬레이드 작업할 모바일 정비사가 있어서 여기서 빼내려 했습니다. 저는 부품 상점과 기업 계정이 있어 부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브레이크 부스터는 98달러에 샀는데 그는 580달러에 팔려 했어요. 제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는 앞뒤 각각 100달러였는데 그는 앞뒤 각각 500달러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럴 때 데이브가 그리워요. 보고 싶다 친구야. 한번 해봐. 어디 보자. 아름답다. 브레이크 수리에 1000달러나 쓰기 힘들어. 우리 둘이 했으면 몇백 달러로 됐을 거야. 이제 에스컬레이드를 작업장에 가져가야 해. 오늘 밤 브레이크, 캘리퍼, 로터, 패드, 부스터 모두 교체할 예정이고 부스터는 2시간 전에 도착했어. 내가 나흘 전에 주문했는데 오늘 딱 맞게 도착했어. 오늘 정말 잘했어. 8시 36분에 전화가 와서 크레이그 씨, 캘리퍼 박스에 브레이크 오일만 있고 캘리퍼가 없어요 라고 했다. 내가 현대차에 시포름을 넣으면서 가속 페달을 누르려고 캘리퍼를 썼는데 그때 캘리퍼를 현대차에 두고 온 거야. 그래서 그 차 어딘가에 캘리퍼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안 가져왔고 불행하게도 지금 그 차는 정비소에 잠겨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차 안에 들어가려고 임기응변을 써야 해. 도구도 없고 이 사탕 지팡이 모양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같은 것만 있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 운 좋게도 차 창문을 조금 내려놨어. 이제 문 손잡이만 잡으면 돼. 세상에, 해냈어. 들어왔는데 경보도 안 울렸어. 대단하네. 이제 내 캘리퍼는 어디 있지? 트렁크에 있나? 아마 트렁크에 있을 거야. 오늘 하루 중 이렇게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어. 아, 캘리퍼. 그래, 여기 있네. 카솔라의 렌치, 외건의 감사 인사. 크리스는 정말 멋져. 나를 도와줬어. 나는 출장 정비사를 정말 좋아해. 내가 출장 정비사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직접 내게 오기 때문이야. 직원을 두고 급여나 세금 같은 걸 내는 대신 그는 자기만의 유한 책임 회사를 가지고 있어. 나는 그의 사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그는 자기 보험도 있어. 아니, 모든 게 다 끝나. 나는 그냥 수표 한 장 써주면 끝이야. 그리고 나는 그를 풀타임으로 고용할 필요도 없어. 그는 시간이 될 때 와주는데 그가 바쁠 때는 좀 아쉽지만 나한테는 정말 좋아. 내가 미리 준비해두고 그가 오면 모든 부품도 다 준비되어 있어. 모든 게 완벽해. 고마워, 크리스. 이제 내 오늘 밤은 공식적으로 끝났어. 블루에티 휴대용 파워 덕분에 하루 종일 충전기에 꽂아뒀어. 충전기를 연결해놨지. 이제 시동이 걸릴지 한번 볼까? 시동이 걸릴까? 오, 정말 고마워. 아무 문제 없이 바로 시동이 걸렸어. 바로 한 번에 시동이 걸렸어. 뭐가 켜졌는지 빨리 테스트해보자. 어떤 불이 들어왔는지만 확인하자. 이제 불이 안 들어와서 아쉬워. 잠깐, 저게 스포츠 사륜구동이야. S불이 뭔 뜻이지? 다른 불은 안 들어와서 다행이야. 아, 저게 전부 스포츠랑 투어였구나. 내가 투어 스포츠 서스펜션 누르면 그게 차이라서 꺼버렸어. 트랙션 불, 여러 브레이크 불, 아빌라 트랙 불이 모두 브레이크 시스템과 연결돼 있었어.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 출발할 수 있어. 이 차는 새 차와 디테일링 맡길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산 걸 보고 연락 준 모든 분들께 이제 거의 판매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내 웨일러에 대해 물어보신 분들께는 아무 일도 없었고 업데이트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순서가 될 거예요. 곧 작업할 거고 빨리 쓰고 싶거든요. 이걸 분해해 저와 아들이 멋진 작은 보트로 만들 거예요. 자, 보셨다시피 이 차는 제 정비소에 거의 2주 동안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빼냈고 이제 이 차량의 진전을 좀 내야겠어요. 그 후 이 차를 작업장으로 가져가 모바일 정비사를 불렀어요. 그분은 저에게 잘해주셨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작업도 빨랐습니다. 이제 모든 패드와 로터를 새 것으로 교체했고 조수석 앞쪽에는 새 캘리퍼도 달았습니다. 새 브레이크 부스터와 새 마스터 실린더도 교체했고 전체 시스템도 에어배기와 플러싱을 완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바일 정비사가 배터리를 방전시켰어요. 이런 작업만으로도 전기 소모가 많아 시동을 켜두면 배터리가 방전돼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저전압 때문이었죠. 배터리 충전하고 경고등과 브레이크 시스템을 초기화했습니다. 아침 내내 운전했는데 아무 경고등도 다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웠죠. 저는 이 차를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진짜로 자동차를 청소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게 제 힐링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차장으로 가서 이 차를 최대한 깨끗하게 세차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상태를 확인하고 오늘 남은 시간에 차를 최대한 새 것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짠! 거의 다 끝났어요. 오, 그냥 세차만 했는데도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이 차는 거미줄이랑 먼지 그대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거든요. 휠도 간단히 세차만 했는데 훨씬 좋아 보이네요. 이제 내부도 한번 살펴봅시다. 좋아요. 먼저 이 다이아몬드 트림에 끈적거리는 걸 벗겨내봅시다. 이게 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가볼게요. 네, 다시 새 것처럼 보이네요. 와, 이 일 정말 좋아요. 가끔은 아직도 여기저기 스크래치랑 소용돌이 자국이 남아있어요. 차 전체예요. 그리고 뭔가 질감이 있어요. 먼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질감이에요.
저희는 도장 보정 후 컴파운드와 폴리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입한 저렴한 차들 중 하나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아기 용품이 수백 달러치나 들어있었어요. 우리는 바디수트와 기저귀를 오늘 모두 기부할 거예요. 다이퍼 지니 내추럴도 저기에 올려줄 수 있나요? 고마워요. 아직 박스에 들어있는 아기 사진 액자들이고 이건 전부 봉지에 들어있는 바디수트예요. 이것도 전부 기부할 거고 여기 옷도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엔 물티슈 워머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아직 포장도 안 뜯었어요. 가게 크레딧이나 월마트 등에서 교환할 수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기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이 좋은 곳에서 쓰길 바랍니다. 언젠가 세상이 우리의 선행에 보답할 거예요. 좋은 소식이네요. 지금까지 이 트럭으로 20마일을 달렸는데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잘 나가요. 토크 컨버터 같은 불규칙함도 없고요. 이런 차량들은 종종 그렇거든요. 기어 변속 중이나 분당 1500에서 2000회전 정도일 때 진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토크 인버터 때문이에요. 공회전 상태에서는 캠로브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기도 해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온 디맨드나 액티브 연료 관리 시스템이 고장나면 리프터가 옆으로 돌아가면서 캠을 천천히 마모시키게 돼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요. 이 모든 문제가 한 차량에서 발생한다니 믿기지 않아요. 게다가 변속기도 자주 고장나요.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여긴 전혀 없어요. 변속 충격도 없고 느린 변속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 차는 변속도 부드럽고 주행도 잘 되고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아까 말했듯 중요한 건 더 많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계산된 위험만 감수합니다. 9,500달러에 샀으니 변속기가 필요해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산 거고 저에게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최악에는 청소만 하고 경매에 내보낼 수도 있지만 그게 제 의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점수가 좋은 차를 구하면 대박인 거죠. 4,000달러를 벌면 예를 들어 변속기가 고장나서 손해본 다른 차에서 본 손실을 만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게 지는 것보다 많아야 합니다. 좋아요. 이 차 전체에 뭔가 질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컴파운드를 사용할 거예요.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컴파운드와 폼 패드를 사용할 겁니다. 폴리셔만 그냥 돌리면 컴파운드가 사방으로 튈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톡톡 두드려서 채 위아래로 문질러 줄 거예요. 이 부분에서만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속도를 낮춰볼게요. 그래서 이 문에 컴파운드를 사용해봤는데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습식 샌딩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을 테스트하며 차이를 확인하려 했어요. 카메라를 가까이 대보세요. 손을 문지르면 소리가 나지만 여기선 안 나요. 그래서 습식 샌딩을 했어요. 이건 사실 러빙 컴파운드를 사용한 거라서 이 차의 한쪽 면 전체를 아주 가볍게 정말 살살 습식 샌딩을 해줘야 해요. 클리어 코트를 벗기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 위에 있는 것만 제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습식 샌딩을 할 거예요. 항상 표면을 충분히 젖게 유지하세요. 손으로 하세요. 지금 거의 햇볕 아래라서 금방 마를 거예요. 벌써 벗겨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면서 계속 젖게 유지하세요. 저 갈색 물질이 다 벗겨지는 거 보이시죠? 소리 들리죠? 여긴 소리가 안 나요. 손으로만 하고 물로 헹궈주세요. 지붕은 플로리다 햇볕에 심하게 산화됐어요. 여기 보이시죠? 만져보면 표면이 거칩니다. 들어보세요. 제 걸레가 표면에 붙을 정도예요. 이걸 젖은 사포로 살짝 문질러서 표면을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한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 1500방 사포로 표면이 더 부드러운지 볼게요. 벌써 소리가 다르죠? 이 부분과 저 부분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선루프부터 앞쪽까지 전체를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실제로 전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쪽이 작업 전이고 이 전체 구간이 작업 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습식 샌딩을 하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폴리싱을 할 거예요. 이제 습식 샌딩이 모두 끝났으니까 나초가 이 부분을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는 이미 말렸고 습식 샌딩도 끝나서 다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만 폼 패드로 컴파운드를 발랐는데 여기 습식 샌딩한 부분과 컴파운드 처리한 부분의 차이가 보이시죠? 이 부분에는 스크래치와 소용돌이 자국이 보이지만 여기는 없어요. 다음엔 이 부분을 할 거고 작업 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저기 튀지 않게 톡톡 두드려서 바르고 문질러 줍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클리어 코트를 태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닦을게요. 컴파운드는 미세 스크래치와 자국이 남아 나중에 폴리쉬를 써야 해요. 알겠죠? 여기를 다시 보면 아까 들었던 그 소리가 이제 사라졌어요. 만져보면 알 수 있죠. 부드럽고 매끈하고
다시 멋진 광택의 검정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차 전체를 이런 식으로 작업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지붕은 추가 작업이 필요하니 차량 전체를 먼저 마친 후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컴파운드 작업만으로도 멋집니다. 지금 만져보면 전과 다르지만 아직 약간의 장이스와 스월 마크가 남아있어요. 폴리싱을 하면 자국도 없어질 거예요. 이번 결과 정말 대단해요. 나초, 잘했어요. 이제 위쪽 이 부분도 한번 시도해봅시다. 이게 다시 살아나네요. 지금은 그냥 화합물을 흡수하고 있어요. 세상에. 와, 이게 그냥 그 화합물에 흠뻑 젖었네요. 그래서 나초가 차를 닦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왔을 때 눈에 띈 건 쿼터 패널을 가로질러 쭉 이어진 흰 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을 좀 가져와서 젖은 천으로 닦고 800방 사포랑 2000방 사포를 사용했더니 모든 게 다 지워졌어요. 이제 확실히 표면이 흐릿해졌으니까 잠시 후에 저 선 부분만 컴파운드로 닦고 광을 내야 해요. 이제 마르면 저 부분이 흐릿해진 걸 볼 수 있으니까 컴파운드를 한번 써봅시다. 보세요. 이제 쿼터 패널에 흰 선이 없어요. 아, 아내가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왔네요.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블랙 중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ESB 2대를 갖고 있어요. 플래티넘 모델이라 더 고급스럽죠. 22인치 휠이 더 좋고 캡틴 체어도 훨씬 고급스러워요. 아이들이 뒷좌석에 타기도 더 편하죠. 듀얼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있고 헤드레스트에도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도 당연히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와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매트는 제가 산 것 중 최고예요. 아이들이 차를 다루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차를 더럽히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바닥 매트 덕분에 모든 게 정말 깨끗하게 유지돼요. 그리고 이 채는 마사지 시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저는 저 검은색 차의 새들 브라운 색상이 검은색 인테리어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는 이 차를 58,000마일에 샀어요. 캠샤프트와 새로운 리프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58,000마일에 상당한 할인을 받고 구입했습니다. 그게 정말 놀라웠던 점이죠. 지금 거의 10만 마일입니다. 우리는 이 차로 플로리다 전역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가족과 견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뉴햄프셔와 플로리다를 여러 번 왕복했어요. 이런 차들은 제대로만 고르면 정말 일꾼 같은 존재고 가족용 차량으로도 정말 훌륭합니다. 결국 이 차에 맞는 캡도 샀어요. 이 도어락을 덮는 크롬 캡인데 아마존에서 겨우 $10에 샀죠. 내일 도착할 거라서 이것도 장착하면 이 차가 완성될 거예요. 이건 아마존에서 하룻밤 만에 도착했고 $10였어요. 어떻게 장착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딱 맞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걸 열고 오, 됐다, 완벽해요, 좋아요, $10에 키커버까지 생겼네요. 정말 멋집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서 검은색 차량 사진을 찍기에는 별로 좋지 않네요. 제 그림자가 보이거든요. 그래도 차는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질 무렵에 사진을 찍는 이유는 이렇게 각도를 잘 잡으면 사진에서 차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빛에 비치니 차가 멋져 보이지만 흠집과 제가 수리한 부분도 잘 보입니다. 지금처럼 빛이 비치기 전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좋기도 좋지 않기도 해요. 휠입니다. 휠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각도 그라인더로 이 부분을 깎을 수도 있지만 주행거리가 15만 마일이라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아래에 커넥터가 하나 있는데 이건 아마 사이드 스텝 조명용일 거예요. 사이드 스텝이 작동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여기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일 고치도록 하죠. 휠도 괜찮아 보이고 타이어도 좋아 보여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레드가 지금 2분의 81cm 이상이거든요. 저기 보이는 마모 표시선이 바로 2분의 81cm입니다. 지금요, 뉴햄프셔에 살았다면 여전히 합법이에요. 플로리다는 교체나 검사도 필요 없으니 상관없어요. 누군가 협상을 원하면 타이어 상태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제가 비용을 부담해 타이어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좋은 협상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이어 때문에 $1,000 깎아줄게 라고만 말하지 않으면 돼요. 결국 지붕을 칠해야 했어요. 저 위에 보이는 지붕이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사포질하고 습식 사포질도 했어요. 표면은 매끄러웠지만 도저히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가 없어서 결국 지붕을 칠하게 됐어요. 모든 부분을 복합 연마하고 광택을 내니까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가죽이 정말 깨끗해서 가죽 컨디셔닝을 해줬더니 새것처럼 고급스러운 새들 향이 나요. 정말 멋져요. 바닥 매트도 청소했고 카펫도 깨끗이 청소하고 털어낸 다음에 진공 청소기로 빨고 세척까지 했어요. 그리고 3열에는 고무 매트를 다시 깔았고 3열 아래도 청소했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와 선루프 모두 잘 작동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뒷바퀴 브레이크 로터와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했고 앞쪽에는 새 캘리퍼, 새 패드, 새 로터를 교체했으며 마스터 실린더와 브레이크 부스터도 교체했습니다. 저는 이 차를 이틀째 운전하고 있는데 계기판에 경고등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변속도 부드럽게 잘 돼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토크 컨버터, 엔진, 변속기 모두 문제 없습니다. 이 차로선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모든 게 새 것처럼 보여요. 한 명 오너 소유 차량을 사는 장점이 이겁니다. 캐딜락 오일 교환 스티커도 있고 16만 1000마일의 서비스 예정이며 현재 15만 6000마일입니다.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까지 아직 5000마일이나 남았고 캐딜락 딜러에서 정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오너가 소유했던 차고 신차 가격이 93,000달러에 판매세까지 합치면 10만 달러 가넘는 차량입니다. 신차 때부터 딜러에서 정비를 받아왔죠. 이 딜러는 제 동네에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전화해서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정비 내역을 받아서 전부 출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고 없는 원오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모든 정비 기록까지 갖춘 차를 판매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 날 카펙스를 보니 이 차가 우리 동네 캐딜락 딜러에서 정비받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부서에 가서 정비 기록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새 차 때부터 모든 정비 기록을 다 줬어요. 이 차는 2015년부터 같은 캐딜락 딜러에서 계속 정비를 받아왔고 저는 그 정비 기록이 책처럼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프리미엄 모델 92,375로 약 5,000달러 상당의 추가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나 브라운과 제트 블랙 악센트도 포함되어 있죠. 수납식 보조 발판, 22인치 휠, 알루미늄 전면 번호판 브레킷이 있습니다. 오, 이건 15달러 밖에 안 하네요. 그리고 이 열 벤치 시트는 60대 40 분할입니다. 사실 그건 추가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옵션 가격은 4,300달러이고 최종 가격은 92,375달러가 됩니다. 처음 간 정비사는 2주 동안 차를 맡아두기만 하고 패드와 로터가 필요하다고만 했어요.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 교체 1,000달러를 요구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저는 앞쪽에 150달러, 뒤쪽에 150달러, 그러니까 부품값만 3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직접 할 수도 있었지만 캘리퍼는 또 100달러가 들었어요. 그 정비사는 캘리퍼만 250달러를 달라고 했고 거기엔 작업비나 브레이크 부스터는 포함도 안 됐어요. 브레이크 부스터는 또 250달러를 달라고 했죠. 저는 브레이크 부스터를 97달러에 샀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면 돈을 3배는 아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다 맡겼으면 비용이 3배 다 들었을 거예요. 수익이 줄죠. 제 머스탱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플러랑 코일오버 설치에 3,000달러 썼어요. 항상 미리 견적 요청하세요. 그 일로 큰 손해를 받고 머스탱에서는 수익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는 도박에 이겼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대략 1,600달러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16,500달러에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 가격이면 이 바디 스타일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중에서 어디서든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이 될 거예요. 지금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유튜브 스페셜로 보고 원하셨던 분들이었어요. 유튜브에서는 모두에게 15,000달러에 판매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웹사이트에는 16,500달러에 올릴 예정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입니다. 트레이드인은 원래 그렇게 진행돼요. 차량이 들어오면 경매로 가고 제가 사는 거죠. 모든 책임은 제게 있고 레드라이트로 상태 그대로 삽니다. 차량을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실제로 시운전은 못하고 시동만 걸 수 있습니다. 이력 조회는 가능하지만 그뿐이며 나머지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일만 하고 싶어요. 에스컬레이드, 카마로, 콜벳, 머스탱 같은 재미있는 차들, 멋진 차들, 고급 차들이요.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제 운전 면허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흥미롭게 생각하는지, 어떤 걸 재미있게 보는지, 그리고 어떤 걸 더 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구독도 해주세요.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모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디오스.